오후 8시 서울의 신장구 광화문 광장 위로 보랏빛 조명이 쏟아져 내립니다. 3년 9월 만에 다시 모인 7명의 젊은이가 무대 위에 섰을 때 거리 끝에서 끝까지 메아리 치던 함성은 이 도시가 살아있다는 증거 그 자체였습니다. 경복궁에서 세종대로를 따라 뻗어나가는 장대한 풍경 속에서 수만 명이 하나의 노래를 불렀고 그 장면은 전 세계 190개국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랏빛 축제의 이면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차갑고 잔인한 숫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콘서트 후기가 아닙니다. 공연 하나가 도시 경제를 어떻게 뒤흔들고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었는지 그 적나라한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2026년 3월 21일 토요일 방탄소년단은 정규 5집 아리랑 발매를 기념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무료 컴백 공연을 열었습니다. 군 복무로 인한 3년 9월의 공백을 깨고 돌아온 완전체 무대였습니다. 오후 8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신곡 스윙을 비롯한 정규 5집 수록곡들을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였습니다. 관객석은 당초 15,000석으로 시작했지만 폭발적인 수요에 7,000석을 추가해 총 22,000명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실 좌석에 앉은 사람보다 그 주변을 가득 메운 인파가 훨씬 더 거대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공연이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숙박 예약 사이트에 따르면 투어 계획이 알려진 후 48시간 만에 해외에서 서울로 향하는 여행 검색량이 전주 대비 160% 폭증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 숙박시설의 예약 건수는 전년 같은 시기 대비 450%나 치솟았습니다. 공연 전날부터 인천공항 입국장에는 보랏빛 응원봉을 손에 쥔 외국인 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명동 면세점의 K파 특화 매장에서는 방탄소년단 관련 상품 매출이 전주 대비 190%나 뛰었습니다. 서울 전체가 보라색으로 물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열풍에 미국 경제 전문 매체 펄룸버그가 주목했습니다. 벨룸버그는 이 무료 공연 단 한 차례만으로도 항공과 숙박과 외식과 상품 판매를 모두 포함해 서울에서만 약 1억 7,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66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팝 황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2023년 에라스 투어 당시 미국 도시에서 공연할 때마다 창출한 경제 효과가 평균 5천만에서 7천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공연은 그것을 2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그것도 무료 공연단 한 번으로 말입니다. 벨룸버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이 5대륙에서 82일간 펼치월드 투어의 수익을 분석했는데 상품 판매와 입장권만으로 최소 8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2천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한 곳은 입장권과 상품으로 최소 20억 달러 약 2조 9천억 원을 예상했고 또 다른 곳은 입장권만으로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확정된 73회 공연에 해당 평균 관객 6만 명 평균 입장권 가격 27만 원을 곱하면 공연 한 회당 매출이 약 162억 원에 달합니다. 총 입장권 매출만 1조 1,826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이 효과를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비교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생산 유발 효과가 11조 원대였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41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년에 걸친 건설과 도로 투자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의 투어는 기존 공연장만 활용하는 순수 민간 행사로 도로를 깔거나 경기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모든 장밋빛 전망 속에서 광화문 인근 편의점 사장님은 베른버그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남편과 며느리까지 총동원할 겁니다. 라면과 핫도그를 평소보다 10배 더 준비했고 평소 30만 원인 하루 매출이 200만 원까지 갈 것 같다고요. 롯데백화점은 명동 일대를 보라색으로 연출하는 환영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편의점 체인은 멤버가 모델로 활동하는 주류를 전면에 내세웠고 일부 식당들은 자발적으로 보라색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축제장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공연 당일 새벽부터 자리를 잡으려는 팬들이 세종대로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는 김밥과 주먹밥과 생수와 핫팩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공연장에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 매출은 전주 같은 요일 대비 233% 뛰었습니다. 김밥이 379%, 빵류가 560%, 생수가 541%나 폭등했습니다. 핫팩은 무려 5,698%라는 경이적인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편의점도 상황은 비슷해서 광화문 인근 10개 점포 매출이 전주 대비 3.7배 증가했고
대로변 3개 점포는 최대 6.5배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편의점은 웃었지만 바로 옆 식당과 술집은 울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청 인근 식당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도로가 전면 통제됐고 시내버스는 무정차 통과했고 지하철까지 우회했는데 평소 하루에 수백만 원 매출이 나오던 가게에 그날은 딱 한 팀만 왔다고요. 공연장 인근 카페와 빵집들도 기대와 달리 한산했고 일부 매장은 매출이 전주 대비 절반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2,660억 원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첫 번째 그림자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기준으로 공연 당일 광화문 일대 매출은 약 1억 9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시간대의 매출은 3억 5천만 원이었으니 무려 40%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외국인 소비가 완벽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도 현장 상권에서는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균열이 드러났습니다. 26만 명이 모일 것이라던 광화문 광장의 실제 인파가 예상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하이브는 약 10만 4천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정부는 4만에서 4만 8천 명, 행정안전부는 약 6만 2천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당초 예상치 26만 명의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26만 명을 대비해 경찰 6,700명, 서울시 2,600명, 소방 800명 등 공무원만 1만 명 넘게 투입되었습니다. 하이브의 민간 인력 4,800명까지 합치면 총 15,000명의 안전 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실제 인파가 예측치를 크게 밑돌면서 과잉 대응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지하철 무정차 통과와 도로 정면 통제와 31개 출입문과 금속 탐지기 운영까지 시민들의 일상 이동이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공무원 1만 명의 초과 근무 수당만 약 4억 4천만 원 이상이 소요되었을 것이라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은 시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과도하게 대응해야 하며 부족한 것보다는 과한 게 맞지 않겠느냐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논쟁을 한순간에 뒤집어 버린 것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주식 시장이었습니다. 2026년 3월 23일 하이브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15.55% 급락했습니다. 29만 500원에 거래를 마쳤고 하루 만에 5만 3,500원이 증발했습니다. 26만 명이 올 줄 알았는데 겨우 4만 명밖에 오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영국 공영방송까지 방탄소년단 기획사 주가가 컴백 공연 관객 저조로 급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660억 원의 경제 효과를 예고했던 화려한 숫자가 주식시장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반전이 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지만 실시간 중계를 맡았던 넷플릭스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의 실시간 중계는 전 세계 77개국에서 동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공연 당일 넷플릭스 일간 사용자 수는 전날보다 56.6% 증가했습니다. 신규 설치 건수는 353.8%나 폭등했습니다. 광화문에 물리적으로 모인 사람은 예상보다 적었지만 화면 너머에서 이 공연을 지켜본 사람은 약 118만 명에 달했습니다. 현장 방문자와 합치면 총 135만여 명이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을 매개로 움직인 셈입니다. 결국 진짜 승자는 공연장이 아니라 화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 방문자의 휴대전화 언어 설정을 분석한 결과 영어가 63.6%로 가장 많았습니다. 러시아어가 14.9%, 베트남어와 중국어가 각각 5.8%, 태국어가 3.6%, 일본어가 1.8%로 나타났습니다. 이 공연이 단순한 국내 행사가 아닌 지구적 규모의 행사였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서도 3월 초부터 18일까지 방한 외국인이 109만 9,700명으로 전년 대비 32.7% 늘었습니다. 특히 10대 증가율이 39.9%, 20대가 35.2%로 젊은 세대의 유입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돈을 어디에서 썼느냐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발은 광화문과 명동을 밟았지만 지갑은 뜻밖의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바로 성수동입니다. 공연 당일 외국인 방문자 수는 중구가 7만 8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성수동이 있는 성동구가 52.6%로 1위였습니다. 공연이 열린 종로구는 49.9%, 명동이 있는 중구는 겨우 15.1%에 그쳤습니다. 한 패션 업체의 성수동 매장 외국인 매출은 공연 당일 전년 대비 69% 증가했습니다.
같은 업체의 명동 매장은 43%에 그쳤고 주말 기간으로 넓히면 성수동 75%, 명동 32%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방탄소년단 공연을 계기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은 젊은 여성층이 줄을 이루며 이들은 단순 쇼핑을 넘어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는 패션과 화장품과 음식을 직접 경험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동이 세계적 상표 중심의 전통 관광지라면 성수동은 지금의 서울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명동에서 화장품을 사고 면세점에서 가방을 사는 것이 공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성수동의 작은 편집 매장에서 한국 신진 설계자의 옷을 사고 로컬 카페에서 특별한 음료를 마시는 것이 새로운 공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시간 중계로 공연을 본 핵심 팬덤은 여성 비중이 93%로 압도적이었고 20대에서 40대가 80%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현장 핵심 팬덤은 남성 비중이 40.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면서 현장에 직접 올 수 없었던 진짜 팬들이 화면 앞에 더 두텁게 분포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분석은 공연 산업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물리적 공간의 한계는 더 이상 팬덤의 크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화면이라는 무한한 공간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